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맞아 총리 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외교, 안보 정책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대화를 통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6일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기존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발언 철회와 재발 방지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과 군사 노선을 싸잡아 비판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일본의 방위비가 11조 엔을 넘어서며 GDP 대비 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서남부도서 요새화와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살상무기 수출 확대까지 거론하며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비핵 원칙을 흔드는 행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軍事費が拡大されると社会保障費の削減とかが始まったり、軍拡のために我々税金払ってるんじゃないという立場で、やっぱりそれは反対というか。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반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부 표현을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확한 철회와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른 말바꾸기로 규정했습니다. 우익 세력을 의식한 전술적 후퇴라는 해석인데 중국 정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실수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正视历史，反思纠错，收回谬论，践行承诺，给中国和国际社会一个负责任的交代。 중국 외교 사령탑도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왕이 외교부장은 중동 국가들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했다며 일본을 향해 타국 침략의 역사를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내정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수정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지만 중국이 정면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중일 간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기존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시 발언은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발언 철회 요구에 대해선 어떤 경우가 존립 위기 사태인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촉매제가 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개인적 견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일 교도통신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스지모토 기요미 의원이 전날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내각 관당 문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지모토 의원은 관료가 만든 답변 자료에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료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견해에 부합하는 문장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취임 2달째에도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총리의 애용품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7일 산케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들었던 검은색 토트백이 약 13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도 주민이 밀리며 매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 때 다카이치 총리가 들고 있던 펜에 더해 총리가 애용한다고 밝힌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도 더욱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TV 도쿄와 함께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 1,0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5%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행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진 가운데 양국 간 한라인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공격 목적으로 위협 행위를 했다고 재반박했는데
양국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라오닝함의 함재기 제-25가 일본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건은 중일 간 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사 시간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수색이 아니라 사격을 위한 낙원 단계라며 중국이 위협 행위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은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벗어나 동북쪽 방향으로 이동 중으로 일본은 중국의 활동 영역을 조금씩 넓히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我们进行训练的歼15战斗机，它肯定要开启它的雷达进行这个模拟搜索，甚至在发现这模拟的攻击目标。 이런 가운데 일본은 방위 당국 간 한라인을 가동하려 했지만 중국이 응답하지 않아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설치된 중일 한라인이 실전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의 위기관리 체계에 공백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무력 시위를 강화할 경우 현장 자위대 조종사들의 대응 부담이 늘고 군사적 긴장이 상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훈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중일 대립의 2라운드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我们强烈敦促日方立即停止滋扰中方正常演训活动的危险行为，停止一切不负责任的虚假炒作和政治操弄。 하지만 미국은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아 미일 공조의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침묵과 중일 간 책임 공방 속에 위기관리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의 여파로 양국을 오가던 유일한 국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일본 해운업체 일중 국제 페리가 중국 상하이와 일본 오사카, 고베를 오가는 페리의 운항을 지난 6일부터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는 중국 측 통지에 따라 여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일 갈등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지난달 중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중국 크루즈선들의 일본 기항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